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김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신용평가 방법론 중에 신용평가 일반론의 한 파트인 하이브리드 증권 신용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증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이브리드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증권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증권을 의미합니다. 부채면서 자본적 특성을, 자본이면서 부채의 특성을 지닌 증권을 의미하는데 실제 사례들은 영구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상환전환 우선주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증권은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채와 비교하여 발행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증권을 왜 발행하게 될까요? 은행 등 금융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규제자본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의 BIS 비율이나 증권의 순자본 비율, 보험사의 RBC 비율이나 여전사의 조정 자기자본 비율 등이 그것입니다. 금융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하이브리드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규제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자산 성장 과정에서 규제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주로 자산 성장에 대응한 규제자본 확충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일반 기업은 금융기관처럼 직접적인 자본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자본 확충이라든가 자본 비용 절감, 절세 효과 등이 발행 사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부채 비율 등 재무지표 개선 등의 경제적 목적에 따른 발행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채권의 자본적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후순위성, 만기의 영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후순위성이란 청산이나 파산 등의 자녀 재산 분배 시에 보통주를 제외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지급 순위가 후순위인 특성입니다. 만기의 영구성은 영구채 형태이거나 만기 시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서 만기 연장이 가능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자 지급의 임의성은 이자 지급을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자본적 특성을 보완하는 요소로 신용사건 촉발 배제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채권은 발행 조건에 따른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 등이 발행자의 부도를 초래하거나 여타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채권의 약정 사항을 보면 이자 지급 유예 또는 취소, 만기 연장 등이 부도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 채권은 자본적 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발행자의 만기 전 조기 상환 청구권, 즉 콜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예상 만기가 최초 콜옵션 행사가는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채권의 자본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콜옵션 행사가는 시점에 또는 일정 시점 이후 금리가 상향 조정되는 스텝업 조항의 경우에도 조기 상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봅니다. 또한 유예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도 누적적 지급 조건인 경우를 비누적적인 경우에 비해서 자본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채권의 자본적 특성은 신용평가 시 인수계약서나 사채 발행 계약서 등을 통한 발행 조건이나 특약사항 검토를 통해서 신용등급에 반영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그 KIFRS에서는 하이브리드 채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증권의 회계사항 분류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회계적 관점과 신용평가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채권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에서는 하이브리드 채권의 부채 자본 분류보다 자본성 정도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행 조건들을 검토해서 하이브리드 채권의 자본성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등급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채권의 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하이브리드 채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성, 즉 채무 변제 순위에 따른 회수율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기준점인 기업 신용등급에서 출발해서 변제 순위를 감안하여 노치다운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치다운의 기준은 크게 금융기업과 비은행, 일반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금융기업의 경우 우선 은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의 하이브리드 채권은 정부 지원을 반영한 ICR에서 출발해서 후순위채는 한노치다운, 하이브리드 신종은 투노치다운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젤3 하에서 발행되는 규제 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 즉 코코본드는 정부 지원 이전에 상각 또는 자본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어서 정부 지원이 반영된 ICR이 아니라 정부 지원 배제 등급을 출발점으로 하여 노치다운이 이루어집니다. 즉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는 정부 지원 배제 등급에서 한노치 다운, 조건부 자본증권 신종은 정부 지원 배제 등급에서 투노치 다운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업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본 적정성 개선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신종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한 노칭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신종의 등급은 ICR에서 투노치 다운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금융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채권 신용등급 결정 기준이 금융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기업은 후순위채 발행 요인이 없기 때문에 현 자본 기조에 따라서 노칭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일반 기업의 하이브리드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ICR에서 한노치 다운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칭 다운이 투노치상 이루어지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하이브리드 채권의 자본성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이거나 ICR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채권의 노칭 다운 수준을 일반적인 케이스 대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은 발행자 신용도, 즉 ICR 결정 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는 일반 기업과 금융기업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증권의 자본 미인정액만큼을 잠재채무 항목으로 분류해서 차입금에 가산해서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부채 비율 등 재무지표 계산 시 회계상 자본 항목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는 회계상 재무제표 그대로 평가방문을 적용해 보고 잠재 채무를 차입금에 가산해서 다시 적용해 봤을 때 모델 등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타 평가 요소로 반영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에 금융기업은 자본 적정성 평가 시 자본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증권의 자본 인정 비율에 따라 회계상 자본 항목을 조정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배율 평가지표 산정 시에는 분모인 자기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미인정 금액을 차감한 조정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증권의 자본 인정 비율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현재 하이브리드 증권은 보통 하이브리드 채권, 즉 신종자본증권이라든가 상환전환 우선주, RCPS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본적 특성, 즉 후순위성, 만기 연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과 유예이자 누적적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해서 자본 인정 비율을 산출합니다. RCPS의 경우에는 우선주의 하나라서 별도 만기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상환을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용자본증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자가 실질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콜옵션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금리 상향 조건, 스텝업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만기의 연구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이 4가지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총 20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유형별 자본성 정도에 따라 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본 인정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약사항의 변제 순위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후순위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본 인정 비율이 높게 산정됩니다. 만기의 연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에 보다 가깝다고 보아서 자본 인정 비율이 높게 산정되는데요. 많이 발행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로 볼 때 5년 이상이 지나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고 스텝업 금리도 조기 상환 요인으로 작용할 만큼 높은 수준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만기의 연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의 경우는 유예 조건이 없다면 자본 인정 비율이 낮게 산정됩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한 제한적 임의성인지 발행자 재량으로 유예 가능한 조건인지에 따라서 자본 인정 비율이 차등됩니다.
예를 들면 발행자가 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있지만 보통주 배당 결의가 있으면 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없다는 제한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한적 임의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유예이자 지급 여부는 누적적 지급 조건인 경우에 자본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비누적적 지급 조건보다 자본 인정 비율을 낮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자본성 판단 기준 중에서 만기의 영구성 판단을 위한 스텝업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텝업 금리가 본 슬라이드 박스 안의 조건으로 계산한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조기 상환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만기 연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판단 기준인 스텝업 금리는 명목 스텝업 금리가 아니라 동일 등급 스프레드 대비 추가 부담금리까지 고려한 실질 스텝업 금리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즉 명목 스텝업 금리에 동일 등급 스프레드 대비 추가 부담금리를 합산한 실질 스텝업 금리가 발행기업 ICR 등급의 만기 연구성 판단 기준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조기 상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만기 연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채권 자본인정 비율 산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신종자본인권이 변제순위 후순위로 후순위성이 있고 3년 후 조기 상환이 가능한 콜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잔여 만기가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부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본인정 비율은 0%로 산정합니다. 두 번째는 신종자본인권이 후순위성이 있고 5년 후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스텝업 기준을 미충족해서 조기 상환 요인이 존재하는 등 만기의 영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유예되는 제한적 임의성 조건이고 유예이자가 누적적 지급 조건이라면 자본인정 비율은 30%로 산정됩니다. 마지막 케이스로 후순위성이 있고 만기 연구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자 지급의 제한적 임의성이 존재하고 유예이자가 비누적적 조건이라면 자본인정 비율은 4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하이브리드 증권은 신용평가 시 경제적 실질에 따른 자본성 정도를 평가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채권의 신용등급은 회수율 차이를 반영하여 ICR 또는 정부지원 배제 등급 대비 노치다운하는 방식으로 부여되며 금융기업의 경우에는 기준점 대비 투노치다운,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한노치 다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채권의 자본인정 비율은 후순위성, 만기 연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과 유예이자 누적적 지급 여부 등의 자본성 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하이브리드 채권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기업은 자본 미인정액을 잠재 채무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금융기업은 레버리지 배율 등 자본 적정성 평가 항목 시 산정할 때 자기 자본에서 자본 미인정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증권 신용평가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